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을 지키는 곳이 많지 않아 의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군산에서 제주를 가는 이스타 항공 오전 비행편이 겨울에는 중단돼 반쪽짜리 증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쌀쌀했는데 주말과 휴일에도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막는다며 지난 여름부터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했는데요. 두어 달이 지난 지금 이를 지키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고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카페. 취재진이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먹고 갈 건데요. 네, 테이크아웃 잔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가능한가요? 네. 매장 안에선 유리잔을 써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용 종이컵을 들고 있습니다. 단속하지 않아요? 플라스틱만. 네, 지금은 플라스틱만 지금 제한이 있어요. 또 다른 카페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아예 매장 안에서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유리잔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플라스틱 병을 매장 안에서는 원래 사용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 또 분석으로 하고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손님이 원하기만 하면 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옮겨주는 곳도 여러 곳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오고 있는데 비닐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이후 2달 동안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4건에 불과했고 전북 도내에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단속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속 인원이 부족해 매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곳을 발견해도 과태료 처분은 극히 드물다는 점도 일회용 컵 사용 관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고 있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종이컵은 아예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은 군산 제주 간 오전 항공편이 내일을 끝으로 5달간 운항을 멈춥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전라북도와 이스타 항공의 늑장 협상 때문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오전 항공편은 지난 3월 운항을 시작한 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운항이 오전 10시 55분에 시작돼 그간 먼 청주나 광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탑승률 90%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무려 6만여 명이나 늘어난 도민 23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제 군산에서 가게 되니까 집에서도 여유 있게 출발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전 항공편은 다음 주부터 5달간이나 멈춰서는데 이유는 협상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 항공은 동절기 결항 손실 보전에 합의했지만 협상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동절기 항공사 운항 스케줄은 8월까지 확정돼야 하는데 양측의 협상이 8월부터 시작돼 애시당초 올겨울은 운항이 어려웠던 겁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걸 거론하기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노선 조정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와 이스타 항공은 내년부터는 연중 운항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늑장 협상에 도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에 주말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고 비 소식도 있지만 나들이 하기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반쯤 물든 단풍잎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관광객들은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거나 가을이 깃든 대나무 숲을 찾아 계절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삼척포에서 수학여행 왔는데 가을비가 와가지고 좀 재밌게 못 논 게 좀 아쉽게 하고 이제 좀 날이 쌀쌀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도내 전역에는 오늘 하루 1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비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져 11도에서 18도 분포에 머물렀습니다. 주말과 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아침 기온은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내려가고 일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며 바람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덕유산과 지리산 정상 부근에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농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 사업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농업 기술을 전파해 농업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양파 종자와 모구 생산 기술, 비가림 하우스 설치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양파 생산량이 4배 증대되고 자급률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 케냐에는 축산 기술까지 전해줬습니다. 체계적인 양계 기술과 씨감자 시범 마을을 조성했는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닭 생존율은 3.4배 높이고 계란 생산량도 5배 늘었으며 감자 생산량 역시 3.9배 상승해 마을 소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선진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이 연구와 지도의 조화로운 시스템 속에서 있다고 보고 우리의 경험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가 소개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 농촌 지도 포럼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60개국 200여 명의 농촌 지도 전문가들이 전라북도에 모여 각 국가의 현실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과 가공센터 등 도내 농업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농업 기술 공유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ost important for me was to see how the technology are using is already very advanced, smart. And we learned a lot from this visit. And we will try to actually execute this in our country also. 우리나라가 농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며 농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14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임박했습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경쟁 대신 기념일 제정 이후를 대비할 때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올해로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국가기념일 제정 논란만 14년째입니다. 지루한 기념일 경쟁에 정부에서 전국 공모 신청까지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도내 4개 시군 간 경쟁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체 조율은 기대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시군 단체 가운데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불협화음을 좀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유족회는 지역별 사건을 중심으로 기념일을 주장하는 것은 동학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승적 협력을 호소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진정한 주인인 참여자와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양보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소모적인 기념일 제정 논란을 끝내고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의 충분한 논의를 존중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제는 따라가자. 다만 기념일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기념행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정부로 넘어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리 지역 사이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갈등과 논란만 없다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군함이나 순찰선 수주가 가능해졌다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5조 원이 넘는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 현대중공업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도교육청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취원율을 4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신도시나 도심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도내 공립 유치원은 현재 365곳으로 사립유치원 165곳의 2배가 넘지만 아동 분담률은 3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틀째인 오늘까지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 26개 전 종목이 치러진 가운데 육상과 수영, 사이클 등 14개 종목에서 174개의 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육상에서 전민재, 사이클에서 이도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금 8개, 은 3개, 동 8개를 추가하며 종합 득점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남 정치권이 호남 KTX 직통 노선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호, 정동영, 안호영 등 전북 의원들은 다음 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대안을 주문하기로 했고 호남 의원 간담회도 열어 호남 KTX 직통 노선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 강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입니다. 해당 강사는 생체 역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롯데시네마 전주점 등지에서 2018 도깨비 책방 행사가 열립니다. 9월과 10월에 이용한 공연, 영화 관람권이나 서점 영수증을 제시하면 책을 증정받는 행사입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이번 주말 도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며 대표 맛축제인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와 전주 비빔밥 축제도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완주군 구이면 상용교차로에서 닭을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돼 운전자 51살 유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분길에서 속도를 높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수확기를 맞아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온 63살 조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와 완주 지역을 돌며 CCTV가 없는 농가 5곳에서 500만 원 상당의 고추 등 농산물을 훔친 혐의입니다. 쌀 재고 처리로 재정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헐값에 매각하면서 1조 8천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재고 관리 비용도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구매 가격의 10분의 1에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쌀 생산 억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펀드가 자금 집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효성이 2015년 10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조성했지만 3년간 집행률은 59%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는 정부까지 나서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했지만 이 역시 집행률이 60%를 밑돌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